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12월 10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은 그렇게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코스피를 보면 0.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또 코스닥은 무려 1.1%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파른 상승이 나왔던 만큼 오늘은 거기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린 하루였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딱히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락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를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도 약세 흐름이 나왔고, 또 백신 관련주, 그리고 카카오뱅크, 제약 관련주, 또 카카오페이는 6%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좋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 일단 카카오페이는 한 가지 이슈가 있죠.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었는데 그 적용 시점이 오늘부터예요. 그렇다 보니 공매도에 대한 노출도 생겼을 것이고, 그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아마도 오늘 많은 매물이 나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CJ ENM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보신 것처럼 지수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기 때문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부진한 모습이 나왔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자, 오늘은 8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고, 그래도 3000포인트는 지켜준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오늘 강하게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그래도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투신하고 연기금이 많이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오늘 급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1000포인트를 지켜주었고, 이어서 수급을 보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큰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거래대금이 코스닥 쪽이 더 많네요. 그리고 당일 추이를 살펴보면, 자, 코스피는 오전장만 하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도로 보여주었는데, 기관은 꾸준히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반면에 외국인은 오늘은 별다른 매수세 없이 계속 매도 포지션을 보여주었네요. 자,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자,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그래도 직전에 매수했던 물량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리고 SK하이닉스. 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마찬가지로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왔지만 금요일장이었던 만큼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진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락이 나왔던 카카오페이. 외국인의 순매도는 있었지만 그래도 기관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여전히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1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 포스코, 기아, 삼성전자 우선주, 성신양회,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SK이노베이션, 카카오페이, LG화학, 크래프톤, 기아,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정말 좋지 못했었는데 아무래도 금요일장이었었고, 또 오늘 새벽에 종료되었던 미국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지금 보시면 다우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S&P 500은 0.7%,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1.7%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고, 특히 다우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면 오늘은 나스닥이 급락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마다의 차이가 굉장히 심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제 11월 달에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게 1969년, 무려 거의 50년 전 이후로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용시장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하나의 지표가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도 커지다 보니까 연준에서 긴축의 속도를 낼 것이고, 그 범위가 더 확대가 될 수 있다 라는 우려감이 시장이 반영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제 나스닥하고 다우지수 상대적으로 흐름이 조금 나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그대로 국내 시장에 전달이 되었죠.
자, 그래도 나스닥의 하락에 비해서는 저는 지수가 심하게 밀리진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있는데 바로 다음 주 15일부터 16일까지 올해의 마지막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종료된 미국 시장 흐름을 보신 것처럼 경계심과 우려감, 그게 어쩌면 다음 주까지도 조금은 이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시장 흐름 자체를 크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변동성,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발생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내용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만 지나간다면 현재로서는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은 대체적으로 지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참조로 말씀을 드려봤고, 자, 그렇다고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도 다소 부진한 모습이 나왔죠. 지금 촬영 시점에 삼성전자는 1.5%, SK 하이닉스는 무려 3%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추세를 보세요. 전혀 추세가 무너졌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외국인의 수급도 견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이 빨라질 수 있다 라는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크게 걱정할 이슈는 아니다.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이 이렇게 부진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업종들이 오늘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굳이 오늘 강세를 보였던 업종을 한번 뽑아본다면 저는 첫 번째로 보안 관련주, 오늘은 보안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거든요. 자, 제가 종목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보안 관련주를 이렇게 6개로 한번 추려봤는데 먼저 지니언스 현재 12% 급등이 나고 있고, 라운시큐어 3%, 드림시큐리티 이 종목도 약 7%, 그리고 K사인, 파수, 한국전자인증 모두 보안 관련주라고 분류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만큼 가장 강세를 보였던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종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지금 지니언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다른 종목들은 지금 바닥권에서, 대부분이 바닥권에서 고기를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주가 조금 더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도 시장을 주도한 업종으로 떠오를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보안 관련주가 오늘 강하게 상승을 보였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물론 저번 달에 비해서는 조금의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완전히 시세가 끝났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나스닥 대표 기술주라고 볼 수 있는 페이스북도 사명을 메타라고 바꿨던 만큼 그만큼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먹거리가 많다 라고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또 메타버스 산업 자체가 발전한다면 보안업계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안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런 이슈가 메타버스하고 연결이 된다면 단발적으로 끝날 재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번 보안 관련주도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같이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원래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된다면 그때는 바로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종목들, 그런 업종에서 시세가 많이 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연관성 있던 종목들이 시세를 분출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그때는 조금 더 한 단계 건너서 또 이런 업종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디스플레이 업종들, 그런 업종들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안 관련주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카카오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개인들의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저는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는 이 4개의 종목이 개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민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카카오는 지난 10월달부터죠. 거의 2달 반 정도 주가가 별다른 상승도 없고 또 그렇다고 크게 하락하지 않는 굉장히 무뎌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 당시에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슈 때문에 정치권에서 규제의 목소리가 커졌고 그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급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규제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났고 또 충격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자, 그렇지만 악재는 어느 정도 소멸이 되었다면 반면에 카카오의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어떤 재료, 이슈, 모멘텀, 그런 것들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카카오를 바라볼 때 악재는 충분히 반영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재료와 모멘텀, 어떤 이벤트, 이런 것들이 조금 부재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을 보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방향성을 못 잡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매도세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하루 매수하면 또 하루 매도하고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양호한 만큼 카카오에 대한 시각을 조금 바꿀 수 있는 재료와 모멘텀, 그런 것들을 기대해보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며칠 동안은 약간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저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반도체가 쉽게 갈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정말 많아요. 악성 매물이라고 하죠. 8만원 전후로 해서 수개월 동안 매물대가 형성되었던 만큼 저는 7만원 후반부터 거기서부터 주가의 변동성이 또 생길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염두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잡았지만 이 매물대를 어떻게 뚫고 나가는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어떤 식의 투자를 할지 한번 방향성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마지막 날 금요일인데 날씨가 굉장히 흐리더라고요. 그래도 즐거운 금요일인 만큼 다들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도 좋은 흐름이 나오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